하루는 저희 의뢰인이 남편분의 비밀 밴드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 상간녀와의 2인 밴드였어요. 거기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데이트를 모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1주년 때 뭐 했고 막 3주년, 5주년까지 막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제주도도 가고 뭐 해외도 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뭐 하고 놀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출장 갔을 때 그때 아빠가 어떤 이모랑 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술로 나를 지세요. 그러면서 그 상간녀를 잊지 못해서 울고불고 중이 많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에 빠지실 텐데요. 이 남편의 불륜, 파보면 파볼수록 와 정말 빡친다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빡친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나에 대한 사랑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사실은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동시에 두 여자를 만나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누구랑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념일에 상간녀와 와이프에게 똑같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향수, 똑같은 가방, 똑같은 액세서리를요. 그래서 그 상간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선물들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혹은 구매 영수증을 볼 때가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선물을 그 상간녀한테도 했더라고요 하면서 눈물 지으시는 아내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하루는 저희 의뢰인이 남편분의 비밀 밴드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 상간녀와의 2인 밴드였어요. 거기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데이트를 모두 기록을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 갔다, 뭐 관련된 사진, 뭐 몇 월 며칠 무슨 기념일이다, 뭐 받은 선물과 편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가관인 거예요. 우리 뭐 100일에 뭐 했어. 우리 1주년 때 뭐 했고 막 3주년, 5주년까지 막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제주도도 가고 뭐 해외도 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때 그 해외 출장이 알고 보니까 상간녀와의 만남이었어?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야 우리 사랑 forever. 아니 이게 지금 바람을 정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대로 우리 행복하게 쭉 가자라고 사랑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에서 아내분은 남편 한 번 용서해줄까 싶다가도 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과 더 이상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남편이 인간적인 예의조차 없을 때입니다. 남편의 불륜 행위를 추적하다 보면은 그날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갔었는데 이게 그거였네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분 입장에서는 여보 지금 우리 땡땡이가 너무 아픈데 입원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여보 미안해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네 미안해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상간녀랑 데이트를 했다. 요럴 때 한 번 저희 의뢰인이 정말 기가 차서 전화통화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아이한테 엄마 출장 갔을 때 아빠랑 뭐 하고 놀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출장 갔을 때 그때 아빠가 어떤 이모랑 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알고 보니까 그 이모가, 그 아는 이모가 상간녀였던 거예요. 불륜을 비밀리해도 뭐 할 판에 아니 대놓고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려고 이용하면서 데이트를 했다는 점이 이제 저희 의뢰인을 엄청 빡치게 했던 거죠. 설마 그럴까 싶은데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 이제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계시다가 들어갔다 이거 반복하는 상황이셨는데 그 욕실에 갔더니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또 염색모.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도 긴 염색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파헤쳐봤더니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동침을 하려고 주거에까지 데리고 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금지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예의조차 없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아내분은 아무리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빡친 포인트. 남편 한 번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상간녀 편들 때 불륜이 탄로났어요. 남편이 한 번만 봐달래요. 의뢰인분은 애 때문에 그래 처음이니까 한 번은 봐줄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술로 나를 지세요. 그러면서 그 상간녀를 잊지 못해서 울고불고 중이 많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남편 멘탈 잡고 아내분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뭐 할 판에 상간녀를 못 잊어가지고 그 이별의 결별의 슬픔까지 아내분하고 공감하고자 한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상간녀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진상을 떠나 정이 뚝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사내불륜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무리를 할 때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어려워요.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되면은 부정행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다 다른 곳으로 보직 발령을 받거나 전보 발령을 받거나 혹은 퇴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요. 이 남편분이 안 돼, 내가 걔를 지켜줘야 돼.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 상간녀를 퇴사시키고 남편분이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생계의 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아니 이거는 그 상간녀를 보호한답시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와 끝까지 상간녀를 감싸고 도네? 하는 생각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한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잘못했다 싹싹 빌면서 상간녀를 위해서 상간녀 소송 비용 대신 대주고 변호사 알아봐주고 심지어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를 위해서 뭐 진술서를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위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처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속였어요. 내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만나서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우리 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서류로만 정리 안 됐지 우린 끝난 사이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세월이 모두 부인당하는, 모두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아내분 입장에서도 이혼을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내분 입장에서도 남편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혼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고 계시겠지만 그 사랑 또한 혼인신고하고 의무 속에 살다 보면은 상간녀와의 관계 시들해지실 거예요. 그 사랑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